성호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유로존입니다. ESM이 어제 출범을 했고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유로존 문제 특히나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일단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천병 역할을 할 ESM, 유로피안 스테빌리티 메커니즘, 유로 안정기구인데요. 이 출범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7월 1일 날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독일에서 이제 헌법 소원이 걸리는 바람에 출범이 늦어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하고 내일 출범과 동시에 이제 이사회를 하면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모였고 이 자리에서 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ESM 자금 확충,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이냐, 또 운용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ECB에 대한 은행 감독 기능 부여 문제,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거고,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있을 EU 정상회의에 사전 조율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11월 다음 달이면 이제 현금이 고갈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좀 높여주고 있는데, 지금 모인 22 이제 EU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문제는 철저하게 트로이카의 보고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즉, 트로이카 보고서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은 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텐데요. 보고서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의 보고서가 원래는 9월 초쯤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중순으로 미뤄졌다가 그것도 안 돼서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연기가 된다라는 것은 양측 그리스하고 트로이카 쪽이 서로 지금 조금 말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협상이 좀 꼬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밤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그동안 꼬였던 매듭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획기적인 좀 전환점이 없다라면은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글로벌 증시를 좀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ESM의 출범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그리스와 트로이카와의 협상 성공, 또 뒤이어서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이렇게 차근차근 좀 수순을 밟아가면 좋을 텐데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경기 둔화입니다. 앞서서 제가 여는 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 주요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참 묘하게 어저께 몇 군데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이렇게 또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깊어지면서 지금 주식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데, 어저께 일단 IMF에서 글로벌 경제 전망을, 올해에 대한 경제 전망,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 전부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게 이제 7월 달 3.5%로 봤었는데 그거를 0.2%포인트 낮춘 3.3%로 전망을 했고요. 이거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입니다. 또 내년의 성장률도 3.9에서 0.3%포인트 낮춰서 3.6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에 대한 하향 조정은 일단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또 유럽의 성장률 하락을 반영한 것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게 좀 잘못되면 성장이 더 가파르게 둔화가 돼서 2% 아래로 급락할 가능성도 6분의 1 정도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재정 절벽하고 유로존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역시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우리나라를 3.0%로 전망했는데 올 들어서 네 번째로 지금 낮춘 겁니다. 그렇죠. 2.7%로 또다시 낮췄고요. 내년 성장률도 3.9에서 3.6%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IMF 말고 세계은행, 이번에 같이 이제 연차 총회가 열렸는데 세계은행도 지금 일본하고 인도를 제외한 2012년 동아시아의 그 경제 성장률이 7.2%에 그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5월 달에 7.6% 이상했는데 그보다 무려 0.4%포인트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8.3%였는데 그거보다 0.9%포인트가 낮아지는 거죠. 세계은행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이렇게 지역의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그 아시아개발은행이 일본을 제외한 역내 45개 개도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7월 달에 6.6%에서 이번 달에 6.1%로 내렸고요.
또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가 주요 국가들의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경기가 좀 둔화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0.6으로 4개월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또 유로존도 지금 99.4로 18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은 매달 0.1%, 1포인트씩 떨어져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중국도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만, 기준치 100에는 여전히 모자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100.3으로 기준치는 넘어섰습니다만은, 최근 2달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좀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경기가 회복되어야 주식시장에 강한 상승 탄력이 올 것이다라고 지난달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예상을 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공간 마지막은 글로벌 증시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경기에 대한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차트상의 흐름을 보자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 코스닥도 계속해서 이어진 박스권의 상단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등 긍정적인 흐름은 일단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어젯밤에 좀 빠지긴 했지만 예. 여전히 계속 좋은 상황인데, 이제 그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기업 이익도 지금 안 좋은데 증시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결국 이렇게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동성입니다. 미국의 FRB라든가 유럽의 ECB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조를 통해서 돈을 계속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은 거고요. 또 경기도 말이죠. 이 유동성을 계속 풀다 보면 결국에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넓게 퍼지면서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경기가 결국은 이 주식가 올라간 주식을 쫓아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결국 지금이 어느 정도 다 올 만큼 온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CNN 머니가 최근 투자 전략가하고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S&P 지수가 올해 말에 한 1440 정도 갈 것이다라는 그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지금이 1460이라면은 60인데 결국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보다 한 1.4% 정도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주식 시장이 앞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고, 또 얼마 전에 상당히 예측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마크 파버,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아서 닥터 투모루도 불렸습니다만은 올해 6월 달에 주식을 사라라고 그렇게 또 적극적일 때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 마크 파버가 S&P가 6월 달에 주식 매수를 권유한 이후에 지금 14% 올랐는데 이번에는 바꿔버렸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예. 바꿔버렸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지금보다 S&P 지수가 한 2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20%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또 마크 파버가 한 말 중에서 애플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애플이 요새 어저께도 2% 떨어지고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네. 그게 좀 신빙성을 좀 더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상품 투자의 규제라는 짐 로저스도 이 마크 파버의 의견에 동조한다라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이 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 해외 증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유동성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금도 많이 신경 쓰시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사실 밤에 어떤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지수를 보는 횟수는 굉장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큰 영향이 없어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해외 증시에 다시 한번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실적 시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큰 그림에도 좀 신경을 쓰면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머리에 새겨두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